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온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데,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하면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를 떼낸다라죠. 전자를 떼낸다. 1몰을 떼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트륨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네. 나트륨의 구조 보시면은 이게 보호 모형이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1번. 보호 모형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원자 모형 11번이면 안쪽에 원자 핵의 뭐야? 11 플러스는 양성자가 몇 개란 말이야?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11개라는 말이지. 11개를 표시하고 그리고 첫 번째 궤도를 그리고 맞지? 요렇게 궤도를 요렇게 그려놨네. 첫 번째 궤도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궤도를 그려서 전자를 몇 개씩 넣어놨노? 2, 8, 8개 들어갔네. 그 다음 1개 이렇게 넣어서 총 11개의 전자를 배치했네. 자, 여기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얘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트륨은 몇 쪽에 속한다? 1쪽에 속하는 원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자과 전자를 떼낸다 하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원자과 전자하고 얘하고 핵하고 뭐가 작용하겠노?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떼낸다 하는 얘기는 원자 핵으로부터 어디까지 보내본다 하는 얘기야. 원자 핵에서 이 전자를 무한대까지 보낸다는 얘기야. 무한대까지. 그럼 무한대까지 보낸다는 얘기는 원자 핵이 이까지 보내본다는 말이지. 그러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더 낮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이 나트륨 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흡수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야 전자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무한대까지 가버리지. 자, 결국은 이런 말을 에너지가 흡수해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원자로부터 떼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원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얼마란 말이야? 496kJ이다 하는 얘기지. 1몰당. 자, 1몰의 나트륨 기체 원자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1몰을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496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트륨이 이렇게 이온으로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오지. 요때 필요한 에너지 요 496kJ를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제1 이온 에너지라고 하고 이렇게 쓴다. 알겠지? 표시는 어떻게 한다? 제1 이온 에너지. E2는 뭐겠노? 제2 이온 에너지. E3는 제3 이온 에너지. 이렇게 붙입니다. 자, 제1 이온 에너지가 이 주기율표 상에서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지. 1번에서 2번 헬륨으로 갈수록 이게 1주기잖아. 자, 헬륨 이온 에너지 됐다 크다 맞지? 헬륨은 전자 떼내기가 어떻단 말이야? 억수로 어렵단 말이지. 와, 헬륨은 그처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 떼내기가 그만큼 어렵단 말이야. 원자 핵에서부터 가깝고 전자가. 여기는 뭐야 이제? 3번부터 몇 번까지? 3번, 4번, 5번, 6번, 원자 번호가 7번. 에이? 이거 7번이네. 7번, 8번, 9번, 10번 요렇게 여기 몇 주기야? 2주기제. 자, 2주기 때도 어떻게 되노? 대체적으로 증가하지. 대체적으로 전자가 떼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면 요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즉 원자과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온이 크네 맞지? 네온이 전자 떼내기 어렵네. 그 다음에 3주기. 자, 3주기 보시면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위치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12번, 13번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리고 18번까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야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 PS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놨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거 맞습니까? 앞에서 원자핵과 전자사 인력이 강해짐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대체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노? 같은 족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올수록 크기가 어떻습니까? 점점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아진다. 이건 대체로 안 해도 됩니다. 작아진다. 됐지? 그래프 상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노? 같은 족에서는 작아지지.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뭘 이야기했어? 크기 있는 거 생각나요? 요렇게 같은 주기에서는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했었지. 요렇게 작아진다. 요렇게 원자 핵이 요렇게 있고 맞지? 크기가 작아지면 단건 어떻게 되노? 인력이 점점 커지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대한 인력이 점점 커지잖아. 맞지? 커지기 때문에 전자 떼내기도 좀 어려워지겠지. 전자 떼내기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서 얘가 리튬이면 얘가 베릴륨, 뭐 붕소 이런 순서대로 크기가 붕탄, 질산, 풀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작아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자 떼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야 되잖아. 근데 어디에서 불규칙성을 보인다? 베릴륨, 붕소 크기는 베릴륨이 더 크지만 전자 떼내기는 어떻단 말이야? 붕소가 더 어렵다는 거지. 요것도 질소, 산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유효 핵전하의 증가에 따른 인력 증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불규칙성이다라는 거지. 그냥 봐봐. 베릴륨하고 붕소 크기만 한번 봐봐. 크기 보면 베릴륨이 더 크거든. 베릴륨이 더 크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붕소가 전자를 더 잘 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전자 떼내기는 누가 더 쉽단 말이야? 붕소가 더 쉽단 말이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노? 하는 말이지. 얘가 어떻게 되노? 2족이고 얘가 어떻게 돼? 13족이지. 원자과 전자가 3개고 맞지? 2개고 3개다. 자, 우리가 요걸 설명할 때는 앞에서 뭐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주기성 설명하기 위해서 보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잖아. 보원자 모형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베릴륨하고 붕소 보면은 보원자 모형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베릴륨 한번 보자. 베릴륨은 플러스 4제 맞지? 플러스 4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겠노? 전자 2개 알겠나? 2개. 그리고 붕소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5.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가 얘가 더 작겠네, 맞지? 더 작게 그려보자.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과 전자가 받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자 떼내기가 누가 더 쉬워지는 이게 거리가 더 길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 떼내기는 거리가 더 큰 부분인 여기 있는 요 전자를 떼내는 게 더 쉬워야 될 텐데 실제 그림 그려보면 누가 더 크다? 베릴륨이 더 크거든. 베릴륨은 전자 떼내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베릴륨이 전자 떼내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보원자 모형으로 설명 안 하는 거야. 또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오비탈 모형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지. 자, 붕소 베릴륨 오비탈 모형 한번 보자. 1s에 원자가 번호가 4개, 1s에 2개,
ES에 몇 개가 있노? 2개. 요렇게 전자 배치를 할 거지. 5번 보시면 붕소 보면 어떻게 돼 있노? 1S에 2개, ES에 2개, 그리고 EP 오비탈에 요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몇 개가 들어있노? 1개가 들어가 있지. 자, 오비탈에 전자 배치해 보니까 누가 전자 떼내는 게 쉬운지 알겠지? 베릴륨에서는 ES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고 붕소에서는 EP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다. 오비탈의 에너지가 누가 더 높아요? EP에 있는 전자가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지. 그래서 그냥 보호 모형에서는 ES, EP 이렇게 뭐가 똑같다? 평균 거리가 똑같다. 맞지? 껍질이 똑같으니까 거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비탈 모형에서는 확연하게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나오는 거지. 에너지가 높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 즉 오비탈이 이 붕소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것이 오비탈의 차이 때문이다. 오비탈 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이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게 더 쉽다는 말이지. 그래서 베릴륨이 붕소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봐봐. 갑자기 뭐로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이 맨 앞에 설명했을 적에 보호 모형으로 설명한다고 해놔놓고 주기성은 지금 뭐로 설명하는 거야? 이온 에너지의 불규칙성은 누구로 설명하는 거다? 오비탈 모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지. 질소도 한번 보자. 질소 7번이자. 자, 요렇게 7개를 배치해 보면 자, 질소는 요렇게 된다고. 그럼 산소는 요렇게 4개, 그 다음에 5, 6, 7 요렇게 하고 1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 전자를 떼낸다?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고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낸다고. 그럼 당연히 1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자 간의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면 당연히 어디 있는 전자를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의 전자를 떼내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산소보다도 어떻다? 크다. 이온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와, 선생님.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온 에너지의 불규칙성을 설명하는데 현대적인 모형인 오비탈을 가지고 와서 전자 배치시켜서 어디 있는 전자를 떼내기가 쉽니, 작니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주기성 들어갈 때 이야기했던 보호 모형으로 설명하자는 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온 거야? 오비탈 모형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사실 교육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할 사람, 궁금하다, 이게 왜 이래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거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온의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부분 있잖아. 요 부분 기억하면 됩니다. 읽었나? 요 부분 기억하면 돼요. 요거 됐지? 예, 싸이제 PSY가 싸이 아이가 싸이는 말춤. 이건 뭐야? 배가 불룩하면 no 안 된다는 말이지. 말춤은 누가 춘다? 싸이가 춘다. 싸이는 PSY. 이게 싸이 맞나? 싸이가 춘다. 이렇게 해서 불규칙성 일어나는 부분을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와, 선생님 왜 불규칙성이 일어나는지가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불규칙성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뭔가 중요한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은. 자, 밑에 봅시다. 비교해놨습니다. 몇 주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누구겠나? 나트륨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 2주기, 여기 3주기 이렇게 놨네. 당연히 2주기가 이온 에너지
제1 이온 에너지가 큰 애 맞지? 이 주기가. 당연히 크기가 작으니까 전자 떼내기 어렵다는 말이겠지. 여기 몇 족? 2족하고 뭐야? 13족이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뭡니까? 질소니까 15족하고 16족입니다. 자, 여기서 불규칙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배분 NO 말 사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전자를 한 원자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떼낼 때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가 전자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 모형이 나와 있네. 나트륨 모형이 나와 있어요. 자, 나트륨 모형에서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여기다가 요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을 제1 이온화 에너지.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지. 세 번째 껍질은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맞지? 근데 두 번째 전자는 어디 떼내야 되노?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됩니다. E2. 그럼 당연히 어떤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력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럼 떼내기가 더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에너지가 억시 크다 해서 얘는 뭐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쪽에 속한다? 1쪽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엄청 차이 나면 어떻게 되겠노?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두 개다라고 할 수 있겠지. 투게더. 옛날에 투게더 맛있었는데 투게더. 이해됨? 그럼 순차적 이온 에너지 뜻 알겠나? 자, 중성인 기체 원자에서 이 원만큼 에너지를 가해서 M 플러스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 제2는 뭐야? M 플러스 이상 한 개 뺏겨져 있는데 또 에너지를 가해서 M 2가 플러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2. 그 다음 2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또 에너지를 가해서 3 플러스 만들면 제3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런 것을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E1보다는 E2가 커지겠지. 그럼 E3 이런 순서대로 커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억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뭘 뜻한다? 보호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 바뀌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그래프는 나트륨 11번, 9번, 알루미늄 13번, 마그네슘 12번, 네온 10번. 야,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금방금방 나와야 되지 않겠어? 자, 보시면 이거로 또 금방 안다 우리가. 야, 제1 이온에서 누가 크겠노? 얘는 2주기잖아. 2주기 중에서 9번, 10번 중에서 누가 전자 떼기 더 어려워요? 10번 네온. 얘는 F. 그 다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3주기제 세 번째. 얘의 크기는 나트륨의 전자 떼기가 제일 쉽겠네.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역전을 보이지. 누가 더 쉽고 알루미늄이 더 쉽고 마그네슘이 더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그네슘은 몇 족 원소야? 2족 원소지. 선생님, 마그네슘이 2족인 거 어떻게 알아요? 봐봐. 288 맞지? 288인데 마그네슘 12번이잖아. 여기 10번까지고 맞지? 그 다음에 뭐야? 10번까지 나오면 11, 12니까 당연히 2족이지. 두 번째 세로줄에 나오잖아. 2족. 맞네? 2족. 그 다음 여기 봐봐. 1번, 2번 이온 에너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뭐 2, 3일 가니까 억수로 많이 차이 나지.
이 차이가 억수로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럼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개다. 원자과 전자가 두 개구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디 차이가 많아요? 1번과 2번 차 이 차이 많이 나지. 이 차이보다는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많이 나잖아. 그 얘는 뭐야? 원자과 전자 한 개인 나트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사람들 참 똑똑하지. 이온 에너지를 조사해서 원자 핵의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단 말이야. 우와, 인간들 역시 대단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본다. 제1차 이온 에너지 또는 뭐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맞지? 베릴륨 붕소 맞잖아. 여기 4번, 5번, 그리고 몇 번? 7번, 8번이 불규칙성을 보인다. 뭐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불규칙성을 보이잖아. 자, 이걸 똑같이 뭐야? 제2 이온화 에너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요게 8번, 9번이잖아. 자, 8번, 9번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7번, 8번의 뭐하고 똑같다. 7번, 8번의 제1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 5번, 6번이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는 이건 뭐야?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 5번이니까 얘가 붕소고 얘가 뭐야? 베릴륨의 제1 이온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지. 알겠나? 생각해보면 되겠지? 제1 이온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한술 더 떠서 제2 이온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보호 모형 또는 뭐야? 오비탈 모형에서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맨 바깥쪽 껍질은 뭐야? 주양자수에 의해서 나타나지. 주양자수. 자, 1쪽은 원자과 전자가 1개, 그 다음에 2쪽은 2개, 3개, 13쪽 3개, 17쪽까지 이렇게 되고 18쪽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원자과 전자수 1개, 2개, 3, 4, 5, 6, 7,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18쪽은 뭐에서 헬륨 2개, 헬륨 2번, 네온 어떤 노? 10번, 그럼 아르곤 뭐야? 18번이지. 얘 최외곽 전자는 몇 개고? 최외곽 전자는 얘가 2개, 얘가 최외곽 전자는 8개, 얘가 최외곽 전자 8개. 자,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인 최외곽 전자들 중에서 화학적 성질하고 관계 있는 부분, 그치?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관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최외곽 전자는 288이지만 원자과 전자는 이 전자들은 모두 화학 반응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000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규칙성을 갖는 것 중에서 전기 염성도가 나왔습니다. 앞에 원자과 전자도 주기성을 갖는 거 맞나? 맞지? 1, 2, 3, 4, 5, 6, 7땡. 또 1, 2, 3, 4, 5, 6, 7땡이니까 원자과 전자도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전기 염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소는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표시해보자. 그리고 뭐 F도 전자가 몇 개밖에 없는가 그러면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만 표시해보면 이렇게 7개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둘 다 수소는 누구처럼 헬륨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전자 2개를 있고, F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럼 9번이니까 10번 네온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전자가 1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 필요한 전자들을 서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여기 전자를 공유합니다. 공유. 여기서 전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어디 그려지는가 그러면 여기에 요게 나옵니다. 요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F도 당기고 H도 당기는데 이 당기는 힘이 누가 크다? F가 더 큽니다. 요걸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남기는 걸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가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나오제 보시면 1.0, 0.5, 2.0, 2.5, 3.0, 3.5, 4.0 0.9, 1.2, 1.5, 1.8, 2.1, 2.5, 3.0 선생님은 이걸 외웁니다. 외우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전기음 성도는 주로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가 나왔기 때문에 주기적 성질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뭐야 규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에 전기음 성도가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 문제풀이에 전기음 성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2주기, 3주기 원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위치 정도는 알으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알겠냐?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은 뭘 배웠겠습니까?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성인 기체 원자에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 주기, 2주기하고 3주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음성도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도 주기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네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소확신입니다. 학교에서 볼까요? 오늘 농담은 많이 안 했지, 맞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농담은 많이 줄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지. 여기서 마저 농담을 하면 쉽지 않겠지. 끄떡끄떡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